네, 정의당 대변인 최성규입니다.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여의도 촛불 집회 개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김주두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변 사무처장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7개 원내외 정당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불꽃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선거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바로잡고 있는 양당을 비판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국회 여의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먼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국회에서 앞을 더 다른 기회를 기약할 수 없는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표들께서 관심 요청 중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촉구하고자 하는 선거구제가 있어서 선거법 개정 사항이 있어서 지금의 정계측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묵지할 수 없습니다. 입장이 없어서 같은 토론을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이라 더 토론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연내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을 뽑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여러 개혁 입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계류가 안 되거나 상임위에서 논의 안 되거나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개혁, 국정원 바꾸자 했습니다. 검찰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법원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유치원 3법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막혀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내년에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개혁 입법, 내년에 자유한국당 핑계에 대면서 아무런 입법 조치 못했다 얘기할 건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그 핑계가 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성과 못 낸 20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 핑계를 삼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할 문제인가? 지금 정계 측에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함께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합의를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연내에 합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들이 원내외 많은 정당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집회에 앞서도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국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집권여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욱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진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더불어한국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은 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최근에 여론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다수의 말은 탄핵보다 개헌이 어렵고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 지금의
현재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거대 양당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탄핵을 이루게 했었던 그 국회 내에서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당제로서의 정치가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탄핵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을 탄생시켰었던 적폐의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탄생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집권 여당이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 이후에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유언이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직 문재인만 외치면서 지방선거에 임했었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금 이것을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라고 애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출마시키는데 정치에 진입하게 했었던 비례대표제, 이것이 바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이는 여성 대표성 강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당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면서 중요한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직으로서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례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현재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승수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유도중 사무총장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는 내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없다. 현재의 객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치개혁 특위 연장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연장되기 위해서라도 거대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거대 양당의 합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 만약에 정치개혁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올해 연말이 끝나면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새로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1월에 합의해서 2월에 법 통과시키겠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특단의 정말 결의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나 시민들도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이 불꽃 집회라고 잡아놓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여의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집회를 이 정도 규모로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 이번 불꽃 집회의 규모가 광화문 촛불 집회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일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건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대 양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저는 12월 15일 불꽃 집회를 시작으로 정말 국회를 갈아엎는, 국회를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의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거대 양당이 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촛불청소년 인권법 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와 한국여성자치연합 오경진 활동가가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종료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쇄신 방안과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국회가 거대 양당의 서로 다른 셈법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2년 전 촛불 민심이 함께했던 열망과 목소리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정치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제도로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가 민심대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의 책임성과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기괴한 선거제도를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 제도로 오랫동안 누려온 부당이득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개혁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실현이 아닌 당리당락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명백히 반국민적 형태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직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전국 57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15일 토요일 원내외 7개 정당과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불꽃 집회를 열어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한 이 집회에 촛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회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왔던 촛불 시민들의 힘을 믿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2개의 거대 정당에 경고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큰 과제가 대통령 탄핵이었다면 20대 국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는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인 과제와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보도자료 나눠드린 대로 570여 개 단체로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7개 정당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고요. 이전에 개별 정당들은 사전 집회 경우 2시부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토요일 날 근무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